나는 한국에서 인생을 배웠고 몽골에서 그걸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영하 30도 새벽 6시. 아침 공기를 마시는 대신 나는 석탄 연기를 들이켰습니다. 어린 동생은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가고 어머니는 추운 부엌에서 손을 덜덜 떨며 물을 끓였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한국, 따뜻한 바닥, 창문을 열면 들어오던 맑은 바람, 그리고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웃던 동료들의 얼굴. 한국에서 본 세상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좋은 꿈을 꿨던 걸까? 그런데 그 꿈을 몽골에서 현실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한국이 몽골을 바꿨다는 말 전 그걸 직접 제 두 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란투야, 몽골 울란바토르 외곽에서 태어나 3년간 한국 공장에서 일했고 지금은 한국식 기술로 우리 마을을 바꾸고 있는 청년입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배운 것으로 몽골 사람들의 삶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리자마자 숨이 턱 막혔어요. 마스크를 서둘러 꺼내 썼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고향인데 공기가 이렇게 나빴나 싶었죠. 한국에선 미세먼지 심한 날에만 마스크를 썼는데 여기선 숨쉬기 위한 필수품이에요. 몽골의 겨울은 항상 이랬지만 한국에서 지내다 오니 더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공항 출구에서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달려가 안겼는데 아버지 옷에서 석탄 냄새가 확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무심코 지나쳤던 냄새인데 이제는 너무 강하게 다가왔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은 온통 회색빛 연기로 뒤덮인 동네였어요. 어디를 봐도 옅은 안개처럼 석탄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 게르촌을 지나며 가슴이 묵직해졌어요. 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숨을 쉬고 있을까 싶었죠. 우리 집 문을 열자마자 석탄 난로 열기가 얼굴을 덮쳤어요. 방은 따뜻했지만 공기는 답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살았는데 왜 이제야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 내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았나 봐요. 석탄 연기 속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 학교 가는 길에 항상 목이 아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녁 식사 때 어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몽골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맛있게 먹었지만 음식보다 한국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온돌 바닥의 균일한 따스함, 맑은 공기, 퇴근 후 먹던 치킨, 한강에서 보던 석양까지 다 그리웠죠. 한국에선 아침마다 연기 아닌 햇살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숨 쉬는 것조차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질문에 말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선 따뜻함이 단순한 온도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기본이었다고요. 집 안에 있어도 숨이 편했고 창문을 열어도 검은 연기가 들어오지 않았죠. 깨끗한 공기 속에서 일하는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말했어요. 아버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누이 동생은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은지 물었어요. 숨쉬기가 얼마나 편한지 설명하자 창밖의 회색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동생의 눈빛에서 부러움을 읽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아팠죠. 불현듯 한국에서 만난 몽골 선배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유학생 출신으로 한국 기술을 배워 고향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죠. 그때는 그저 대단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의미를 온전히 알겠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니. 한국에서 배운 용접 기술이 여기서도 통할까요? 무언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일부터 취업 정보를 알아봐야겠다고요. 한국에서 배운 용접 실력이면 몽골 건설 현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온돌처럼 바닥에서 따뜻하게 데우면서도 연기가 없는 난방. 그게 가능할까요? 가슴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변화의 시작은 누군가의 간절함에서 비롯되죠. 그 간절함이 지금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귀국 일주일 만에 운 좋게 건설회사에 취직했어요. 한국에서 3년간 용접 일을 했다는 경력이 통했습니다. 현장 감독님은 첫날부터 내 실력을 테스트했죠. 두꺼운 철판을 완벽하게 이어붙이자 크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어요. 대부분 나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죠. 점심시간에 한국 이야기를 하면 모두 진지하게 귀 기울였습니다. 특히 온돌 난방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을 때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몽골의 추운 겨울에 석탄 연기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니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었죠.
입사 한 달째 되던 날 감독님이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울란바토르 외곽에 지을 주택 난방 공사였습니다. 설계도를 보고 깜짝 놀랐죠. 한국식 온돌 시스템과 비슷했어요. 감독님께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뭐냐고요. 알고 보니 발주처 사장님이 한국에서 유학했던 분이셨죠. 첫 현장 미팅에서 사장님은 내 경력을 듣고 반가워하셨어요. 한국에서 직접 일한 경험이 있으니 더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을 거라며 기대감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날 밤 설계도를 꼼꼼히 검토했죠. 한국 온돌 시스템을 몽골 환경에 맞게 수정한 흔적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 감독님께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최신 기술을 적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처음엔 망설이던 감독님도 내 설명을 듣고 결국 동의했습니다. 사장님도 내 아이디어에 호의적이셨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바닥에 단열재를 깔고 온수 파이프를 설치하고 그 위에 몰타를 부었습니다. 한국에서 하던 그대로였죠. 동료들은 내가 능숙하게 일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봤어요. 점차 그들도 이 시스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완공 후 첫 시운전 날 모두가 긴장했어요. 보일러에 불을 지피고 온수가 파이프를 타고 돌기 시작했죠. 2시간쯤 지났을까요?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맨발로 바닥을 걸어보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성공이었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집주인 가족이 들어와 집을 둘러봤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따뜻한 바닥에 누워 뒹굴며 좋아했어요. 어르신들은 연기 없는 실내 공기에 놀라워하셨죠. 한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일했다면서 우리도 한국처럼 살게 해줘서 고맙구나.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집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공사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의 추운 겨울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연기 없는 따뜻함은 꿈 같은 이야기였죠.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온돌 주택 공사가 성공적으로 끝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누이 동생 방을 가리켰죠. 들어가 보니 누이가 기침을 심하게 하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누이의 폐 엑스레이를 보여주며 설명했죠. 초기 단계의 천식이라고 했습니다. 원인은 명확했어요. 석탄 연기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주된 이유였죠. 의사는 깨끗한 공기 환경으로 바꾸지 않으면 점점 악화될 거라고 경고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의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을 떠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일하는 현장처럼 이 집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가족을 위해, 특히 누이를 위해 뭔가 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일찍 나가 감독님께 우리 집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떻게든 우리 집도 온돌 시스템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감독님은 내 사정을 듣고 남는 자재를 할인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동료들도 주말에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2주 동안 퇴근 후와 주말마다 집 공사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목표가 있었기에 즐거웠죠. 마침내 공사가 끝나고 시스템을 가동했어요. 바닥이 따뜻해지고 석탄 난로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맑아졌어요. 누이의 기침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 변화를 지켜보며 더 큰 꿈을 꾸게 됐어요.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들도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과 어린 아이들이 많은 가정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용기를 내어 마을 회관에서 모임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온돌 시스템과 그 효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 우리 집을 직접 방문해 보고는 놀라워했죠. 특히 노인분들이 가장 반겼어요. 한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연기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집에 살 수 있다니. 그날 저녁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온돌 교체 자원봉사 계획을 세웠어요. 동료들과 함께 주말마다 한 집씩 공사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활동을 알고 남는 자재를 지원해 주었죠. 첫 번째로 선정된 집은 독거노인 할머니의 작은 집이었어요. 공사 당일 예상보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도우러 왔습니다. 젊은이들은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여성분들은 음식을 준비해 주셨죠. 함께 일하는 동안 마을에 새로운 활기가 돌았어요. 완공 후 할머니는 따뜻한 바닥에 앉아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한국의 온돌이 병원보다 나은 치료제구나라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희망이었죠. 석탄 연기 대신 맑은 아침을 선물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마을 자원봉사 활동이 이어진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무실에 가보니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앉아 있었죠. 한 분은 한국인, 다른 한 분은 몽골인이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국인 남자는 자신을 이마트 몽골지사 부장이라고 소개했어요. 옆에 몽골인은 한국 건설기업 현지 담당자였죠. 그들은 우리 마을의 온돌 보급 활동에 대해 들었다며 직접 보고 싶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작은 마을 활동이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졌을까요? 알고 보니 우리가 도와준 할머니의 손자가 이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가 할머니 댁의 변화를 회사에 이야기했고 마침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서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원봉사 현장과 완공된 집들을 둘러보고 싶다고 했죠. 주말에 그들을 모시고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한 집 한 집 방문하며 어떻게 시스템을 설치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온돌 덕분에 건강이 좋아진 노인분들과 아이들을 만나기도 했죠. 한국인 부장님은 계속 메모를 하며 질문했어요. 특히 우리가 한국 기술을 몽골 환경에 맞게 변형한 부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첫 번째로 시공했던 할머니 댁이었어요. 할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한국인 부장님에게 한국처럼 살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부장님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다음 날 그들이 제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몽골 전역에 한국식 온돌 시스템을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한다고 했어요. 특히 울란바토르 외곽 게르촌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저에게 프로젝트 매니저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단순한 용접공이었던 제가 이런 큰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된다니요. 망설이는 저에게 한국인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진심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어요. 저희가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새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공사장 작업복 대신 셔츠와 넥타이를 매는 것이 어색했지만 마음은 설렜습니다. 첫 회의에서 한국 본사와 화상으로 연결되었는데 그들이 저를 몽골의 온돌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걸 듣고 어깨가 으쓱했어요.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국에서 최신 자재와 기술을 들여왔고 몽골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 기술 이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었죠.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겠다는 철학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첫 달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워온 작은 지식이 이제는 몽골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게르촌의 불빛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연기 대신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죠. 한국 덕분에 제 고향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자재 수급이 어려워진 겁니다. 특히 단열재와 특수 파이프 재고가 바닥났어요. 한국에서 추가 주문을 했지만 배송이 2달 이상 걸린다고 했죠. 게다가 몽골 정부의 수입 허가 절차가 복잡해져 통관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한국 본사와 화상 통화를 하는데 분위기가 심각했어요. 몽골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최소 100가구는 더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부장님은 대안을 찾아보라며 저를 믿는다고 했지만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어요. 현지 시장을 돌아다니며 대체 자재를 찾아보았죠. 몇몇 업체에서 비슷한 제품을 구할 수 있었지만 품질이 한국산만 못했어요. 고민 끝에 몽골 자재로 시공 방식을 일부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료들과 밤새 설계도를 다시 그렸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역 신문에는 외국 기업의 기술 독점을 우려하는 기사도 실렸죠. 마을 회의에 참석했을 때 몇몇 분들이 저를 차갑게 대하는 것을 느꼈어요. 가장 충격적인 일은 온돌 설치를 반대하는 단체가 생겨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몽골 전통 방식을 지키자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점점 영향력이 커지는 것 같았죠. 몇몇 가정은 이미 신청했던 설치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난로를 다루다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었죠.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화상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사고가 바로 우리가 온돌 시스템을 보급하려는 이유인데 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병실에서 밤을 새우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본사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죠. 부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과 온라인으로 연결해 어머니 치료를 돕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프로젝트도 일시적으로 규모를 축소해 소수 가정에 집중하자고 했죠. 어머니는 한국 의사와의 원격 진료 덕분에 빠르게 회복하셨어요. 치료 과정을 지켜본 병원 의사들도 관심을 보였죠. 이 경험이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좋은 홍보가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방향도 조정했어요. 수량보다 품질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몽골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핵심 기술은 한국식을 유지했어요. 또한 현지인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죠. 몽골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반대 의견에도 귀 기울였어요. 그들의 우려를 듣고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몽골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죠. 몇몇 반대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대화의 물꼬는 텄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위기를 겪으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발전은 외부 도움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자립 정신이었습니다. 이제 그 정신으로 다시 시작할 차례였어요. 위기를 겪은 후 프로젝트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어느 날 저녁 한국에서 함께 일했던 몽골인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몽골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었죠. 놀랍게도 대부분 고국에 돌아와 각자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용접공, 배관공, 전기공 등 다양한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주말에 만나 프로젝트 상황을 설명했어요. 함께 한국에서 경험했던 추억을 나누며 밤이 깊어갔죠. 대화 중에 한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끼리 자발적인 연합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 그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국 기업의 후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몽골인들이 주도하는 기술 보급 모임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게 한마이너스몽 그린홈 연합이 탄생했어요. 처음엔 10명 남짓한 작은 모임이었지만 각자 한국에서 배운 전문 기술을 갖고 있었죠. 우리는 먼저 울란바토르 기술학교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주말마다 학생들에게 한국식 건축법과 온돌 시스템을 무료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는 학생이 적었지만 점차 소문이 퍼지면서 교실이 꽉 찰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자기 고향을 변화시키고 싶어 했죠. 그 모습에서 예전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교육과 함께 작은 규모의 시공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자재는 한국 기업의 후원과 현지 업체들의 협찬으로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노인 가정과 아픈 아이가 있는 집을 우선적으로 선택했어요. 주말마다 학생들과 함께 한 집씩 공사했죠.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기회였어요.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었어요. 우리 활동이 소문을 타고 대사관에까지 알려진 모양이었죠. 그분은 우리의 수업을 지켜보고 감동받았다며 대사관 차원에서 지원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과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대사관의 지원으로 우리는 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기술 매뉴얼을 몽골어로 번역하고 더 많은 실습 기회를 제공했어요. 특히 태양광 에너지와 온도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에 집중했죠. 몽골의 풍부한 일조량을 활용하면 더 효율적인 난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연합 활동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도 우리를 초청해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지방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기술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첫 번째, 졸업생들이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직접 시스템을 설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보내온 사진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준공식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을요. 학생들에게 자주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다라고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이 공짜가 아닌 희망으로 재전파되는 과정을 보며 몽골 청년들의 자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린홈 연합 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저희의 노력이 점점 더 큰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 작은 마을에 100% 한국식 그린빌리지 조성 계획이 확정됐어요. 몽골 정부, 한국 기업, 대사관이 함께 후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첫 삽을 뜨는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대사님도 직접 참석하셨어요. 제가 대표 연설을 맡게 됐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죠.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마을은 단순한 주택단지가 아닙니다.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한국과 몽골의 우정이 만든 희망의 씨앗입니다. 공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우리 연합회원들이 현장 감독을 맡았고 기술학교 학생들이 실습 삼아 참여했죠. 처음으로 온돌 시스템뿐 아니라 단열, 환기, 태양광 발전까지 모두 갖춘 종합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모든 집은 석탄 난로 대신 청정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6개월 후 30가구 규모의 마을이 완성됐어요. 입주식에는 몽골 총리까지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총리님을 모시고 시스템을 설명하는 영광도 누렸죠. 특히 한국식 온돌이 몽골의 태양광 에너지와 결합한 부분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겨울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주변 마을들이 여전히 석탄 연기로 뒤덮인 반면 그린빌리지만 맑은 하늘을 유지했어요. 마을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마스크 없는 겨울을 경험했죠.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기침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해주셨어요. 그린빌리지의 성공 소식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마을을 만들고 싶다며 문의가 쇄도했어요. 특히 고비 지역에서는 사막화 방지와 함께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제안이 왔죠. 저희 연합은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현지 일자리 창출로 방향을 바꿨죠. 온돌 관련 부품 공장이 울란바토르 외곽에 세워졌고 우리 연합회원들이 기술 자문을 맡았습니다. 제품은 몽골에서 만들고 기술은 한국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좋은 협력 모델이 됐어요. 1년 후 놀라운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린빌리지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60% 감소했다는 보건부 보고서가 나왔어요. 또한 난방비 절감 효과도 커서 가구당 평균 30%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죠. 이 결과는 몽골 정부의 주택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을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한목마을 축제를 열었어요. 한국 음식과 몽골 전통 음식을 함께 나누고 K-팝 공연도 열렸죠. BTS 노래에 맞춰 몽골 아이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축제의 마지막에는 마을 광장에 한몽 우정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축제에서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처음 제가 온돌 시스템을 설치해드렸던 그 할머니셨죠. 이제는 그린빌리지로 이사 오셨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연기를 마시지 않는단다. 너희 젊은이들이 해냈구나. 그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린빌리지 완공 2주년 기념식 날이었어요. 행사장에는 몽골 정부 관계자들과 한국 기업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무대 위에서 성과 발표를 하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한국 대사님이 특별 발표가 있다며 무대에 올라오셨어요. 대사님은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나란투야 씨가 한국 기업의 공식 초청으로 K기술 대사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음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저를 한국으로 초청한다고요? 대사님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몽골의 온돌 보급 성공 사례를 한국의 다른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젝트에도 적용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 경험을 공유하러 한국에 가게 된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감회가 남달랐어요. 3년 전 용접공으로 떠났던 한국에 이제는 K기술 대사로 돌아온 겁니다. 공항에는 제가 일했던 회사 사장님과 동료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일정은 빡빡했어요. 여러 기관과 기업을 방문해 몽골 프로젝트 경험을 발표했죠. 특히 한국 기술이 현지화되어 어떻게 생활을 바꿨는지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감동하셨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담당자들은 제 발표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셨어요. 가장 특별했던 날은 한강에서 옛 동료들과 재회한 때였습니다. 고향이 그리워 한국을 떠났던 제게 그들은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놀랍게도 어릴 적 친구 하나가 이제는 K 엔지니어로 남미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죠. 세계 곳곳에서 한국 기술을 전파하는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노력이 멀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 체류 마지막 날 저를 위한 작은 만찬이 열렸습니다. 제가 일했던 회사 사람들과 몽골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인들이 모였어요. 사회자가 저에게 소감을 물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는 제 고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을 안고 갔어요. 이제 다시 한국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걸요. 이젠 우리가 한국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몽골의 경험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몽골로 돌아가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었죠. 그들도 저처럼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것이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닌 희망의 선순환이었죠. 비행기를 타기 전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으며 생각했어요. 3년 전 이곳에 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저 자신의 삶을 바꾸러 왔던 것이 결국에는 고향을 바꾸는 여정이 될 줄은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이 몽골의 푸른 하늘로 이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채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